YL님 반갑습니다. 임현의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편집용으로 권민아씨 사주를 한번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알사탕님 반갑습니다. 사주를 보면 신유월의 을사일주 이랬습니다. 격은 평관격입니다. 평관격은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 저 평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관이 되게 중중하잖아요. 이게 다 평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관이 중중한데, 평관이 중중하다라는 것은, 평관은 일간을 극하잖아요. 일간을 극한다라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관이 일간의 근이 튼튼하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일단 태어난 시간은 모르지만 근이 없죠. 그러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식신이 제사를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을목이 정화를 보고 식신 제사를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골병이 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병화가 있어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합살시키면 요령과 수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태어난 시간에서 정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병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살인 상생했어요 하고 이렇게 개수를 살려볼까요? 평관격이 식신제사를 하면 아픈 것을 바로 극복을 했어요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는 백신을 맞았으니 아픈 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또는 병에 안 걸리게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화가 있으면 백신을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관은 질병이니까 백신이 있어요. 제가 글씨를 참 못 씁니다. 근데 정화가 없으니 백신이 없어요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개수가 있습니다. 원국에 개수가 있으니까 편인이 있으면, 평관격에 편인이 있으면, 정화가 식신이 있으면 백신을 맞았어요. 편인이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치료제를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치료제는 언제 맞아야 돼요? 체력이 있을 때 일간에 근이 있을 때 편인을 맞았으면 버티고 적응해서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간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없어 보이죠. 없는 상태에서 편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평관이라고 하는 불평부당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유자형 했죠. 평관은 남자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남자와 남자가 부딪혀서 형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저것은 보통은 이게 15세까지를 얘기를 해서 10세에서 20세 사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유자형이 일어나는 때가 10살부터 20살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평관이 다자하고 일간의 근이 약하고 신약한 경우에 왕따를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중하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평부당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편인으로 생을 받고 있으니 그것을 간신히 적응하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유유자형하고 형살까지 발동을 했으니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평관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근데 관의 기세가 지나치게 강하잖아요.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즉 이것을 내가 바로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랬을 때 나한테 유리한가 라고 했을 때는 유리한 상황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살 정도부터 16세가 되기 전에 술토가 재생살 했잖아요. 재생관 잘하다, 재생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무덤 팠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재생살이거든요. 재생살 당했으니 어떻게 잘해 보려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이 지지에서 합사를 했어요. 사유축 합사를 했잖아요. 상관은 요령과 수단으로 윈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천간에 있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윈윈했다 이런 얘기고요. 지지에 있으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타협을 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타협을 했는데 사유가 합해서 금으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지에서 사유축에서 살을 키웠으니까. 근데 이게 금생수 했으니까 적당히 합의를 보게끔 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쩌다 보니 합의하는 지경까지 가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벗어나기 힘든 계약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시기에 뭐 이렇게 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내가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운이 16세 들어서면서부터 살인 상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갑자 하면서 갑목이라고 하는 기인이 왔죠. 을목이 가을철 을목은 갑목을 보면 등락개갑한다고 해서 내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인을 만났다는 얘기죠. 즉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경우에 단체 활동을 하기에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살인 상생에서 버티고 살다 보니 불평부당한 환경 속에서 내가 간신히 적응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갑자하고 운에서 왔으니 내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좀 유명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평부당한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좀 힘이 생겼으니까 인지도가 생기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나 억울하다라고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편관격이 겁재운을 만나거나 또는 겁재가 있는데 편관이 오거나 이 경우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상담 팁인데요. 겁재가 있는데 편관이 오면 고소를 당해요. 근데 편관이 있는데 겁재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운이 기해하고 갑목을 합해서 가버렸잖아요. 2019년부터 기해하고 귀인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2020년에 뭐가 왔어요? 경자하고 정관이 왔잖아요. 정관이 와서 뭐 해요? 겁재를 톡 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귀인이 잘려져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축년이 온 거예요. 올해 신축년이 왔는데 또 그 불평부당한 그런 환경이 나한테 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금 이 상황이 이분한테 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데요. 참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신축하고 왔어요. 이제 재생살 했죠. 아까 재생살 뭐라 그랬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무덤 팠다 라고 하는 게 재생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했어. 근데 이게 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 보니 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과거의 일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점점점 커져가지고 편관이라고 하는 일간을 극하는 걸로 만들어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올해 좀 잘 버티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버티고 내년까지 고생을 하시고 내후년이 되면 그나마 좀 상황이 역전돼서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올해 내년 좀 자중하시고 좀 조용히 있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불평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운을 보고 움직이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시기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그냥 조금 자제하시고 조금 조용히 지내시다가 2023년 정도에 다시 한번 드러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2024년 되면 이제 권민아 씨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세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고 이제 조금 조용히 지내시고 그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올해 일을 크게 벌려서 잘
자기 무덤 파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할게요.